네, 부동산 경매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부동산 경매 A to Z 시간,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잖아요. 네, 추석이 상당히 풍성한 날인 만큼 오늘도 좀 풍성한 내용을 또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또 준비해 오셨어요? 예, 지금 추석이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추수의 계절이고요. 네. 저도 지금 요새 물건을 몇 개 팔아가지고요. 와. 잔금도 받고 실제로 수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저도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는 좀 더 어려워지는 얘기가 될 건데요. 한 발 더 나가보겠습니다. 오늘은요. 한 발 더 나간다면 오늘도 또 권리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권리 분석을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TV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냥 강의 보지 마시고요. 이 펜이나 메모지 준비하셔서 직접 적으시면서 강의 들으시면 더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예, 자,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네.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인데요. 반복 학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요. 반복해야 복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보면 또 알게 됩니다. 알 때까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행빚 얘기를 했었습니다. 은행빚이 근저당이라는 형태로 이제 권리 형태를 갖고 있는데 얘는 무조건 소멸한다. 네.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하면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 봤던 게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 사례였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에는 근저당들이 하나, 둘, 셋, 네 개. 근저당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다 근저당이니까 몽땅 소멸되는 거고 전체 빚이 5억 5천이라고 하지만 이건 몽땅 소멸되는 거라 나찰자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었어요. 네. 네. 근데 대표님, 이제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매물들은 다 저당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요. 네. 이 가압류, 뭐 예, 가처분 이런 사례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 게 이런 있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응할까요? 좋습니다. 질문이 나오니까 제가 좀 더 설명하기가, 네. 설명할 의욕이 생기는데요. 정말 좋은 질문 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근저당만 있으면은 정말 걱정할 게 없거든요. 네. 근데, 현실은 이렇지가 않습니다. 이거 외에도요, 다양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어떻게, 그럼 매 권리마다 어떤 규칙이 있느냐? 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오늘부터 네. 시작하는 게 바로 오늘 배울 얘기입니다. 오, 이제 중요하겠군요. 네. 그 규칙을 배워두시면, 앞으로 많은 사건들에, 많은 경매 물건에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근저당은 무조건 말소된다. 네. 자, 이 얘기를 배웠습니다. 이게 규칙 1이에요. 요 규칙을 항상 기억하시고요. 요 규칙 1 다음에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요. 규칙 2. 자, 근저당보다 후순위에 온 권리들은 무조건 말소한다. 자, 요게 이제 규칙입니다. 말이 규칙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1규칙, 네. 2규칙이 있어요. 근데 1규칙은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얘는 근저당은 무조건 소멸이다. 이거 이제 기억이 이제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 소리인지 알겠고요. 문제는 규칙 2번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자, 오늘 이제 해서 요 얘기를 배울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자, 이거를 알려면요. 네. 이게 사실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걸 뭘 봐야 되냐면요. 이제부터 우리가 권리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등기부등본이에요. 이 등기부등본이라는 거를 이제 봐야 저는 됩니다.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외계어 같아요. 그렇죠. 이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네.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여기 자세한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요.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뭔가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요. 등기부등본은요,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집을 사요. 또는 내가 전세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등기부등본을 열어보고요. 거기에 내용인 내용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전세를 구합니다. 전세 구할 때 전세금 1억, 2억씩 하잖아요. 자, 네. 그거를 집주인한테 줘요. 돈을 줘야 됩니다. 돈을 줄 때 그 집주인이 정말 이 집의 주인이냐 아니냐 확인하는 거. 바로 이 등기부등본에 그 주인의 이름 같은 게 써 있어요. 이 집의 주인은 누구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그 이름을 확인하고 이 사람한테 네. 돈을 줄 거냐 말 거냐 또는 집을 살 거냐 말 거냐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보면은요.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 네. 또는 만약에 우리가 왜 지난 시간에 봤던 은행 빚이 있다. 그 은행 빚이라는 게요. 바로 등기에 표시가 돼요. 그렇군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 내가 이 집에 대출이 뭐 한 3억쯤 있다. 그럼 등기에 그 집의 등기, 자, 주소만 알면 등기는 누구나 볼 수 있거든요. 그 주소를 입력하고 등기를 열어보면 그 집의 소유자는 누구며 빚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만약에
이런 얘기가 아예 없잖아요. 네. 이런 얘기가 아예 없이 그냥 등기가 만약 깨끗하다. 그러면 그 집에 빚이 하나도 없는 집이에요. 자, 이거는요. 주소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표님 주소. 집 주소만 알면 알면 그 집을 열어볼 수 빚이 있어요. 얼마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아. 만약에 자 남자친구가 생겼다. 네. 남자친구 집 받아주면서 주소를 확인해봐요. 그리고 집에 가서 조용히 등기를 껴봐요. 아, 이게 남자친구 집인지 남의 집인지 아니면 네. 빚이 많은지 빚이 적은지 많은 건지 다 알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네. 윗집, 아랫집, 옆집 주소 다 알죠, 사실. 아파트에 살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의 모든 집을 다 띄워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근데 등기는요. 네. 누구나 띄워볼 수 있긴 한데 단점이 있습니다. 한 번 뛸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돼요. 아, 얼마나요? 700원? 아. 뭐 많지는 않지만 네. 근데 그걸 한 100세대를 띄려면? 자, 그래서 예, 하여간 수수료를 나가는데, 그러니까 네. 수수료를 내면서 띄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뿐만이 아니라 누구 집이나 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공시라고 불러요. 공시. 네. 널리 알린다. 이게 부동산을 거래, 그러니까 매매나 임대나 놓을 때 거래를 할 때 거래의 투명성 또 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리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이거예요. 우리가 경매를 할 때는요, 바로 이 등기를 보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읽어보니까 한번 열어봤더니 사실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되게 어렵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열어봤더니 네. 아 이게 상당히 애매하다, 보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등기를 볼 때는요,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갑구랑 울구 거기에 뭐 표제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네. 표제부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파트나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써 있고요. 갑구, 울구에 이제 나눠가지고 내용이 써 있는데요. 네. 얘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로 쭉 되어 있으면 편한데 네. 나눠져 있어가지고 힘든 거고요. 자, 제가 이제 화면, 이게 제가 방송하면서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또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방송하면서 화면에 보는 그 경매 정보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뭐 구독시연이나 이런 걸 보는데 그 사이트에서 이 등기부 내용을요.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 등기는요. 등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등기의 핵심은요. 시간순입니다. 시간순. 자, 그 집에 예를 들면요. 네. 내가 그 집에 대출을 줬다. 돈을 빌려줬다. 은행에서. 은행이 돈을 빌려줘요. 그럼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요. 돈을 빌려줬다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게 근저당이에요. 내가 네. 이 집에 또는 저당권 뭐 3억을 빌려줬다 이렇게요. 그랬을 때 등기를 올리면요. 그 등기가 날짜가 찍혀요. 몇 월 며칠 이러고요. 네. 자, 얘가 올라온 상태에서 만약에 그 후에 누가 또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또 근저당일에게 또 들어갑니다. 뭐 이번엔 뭐 1억을 빌려줬다. 근데 얘는 얘보다 늦게 빌려줬어요. 뭐 예를 들면 11월 1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 자, 이렇게 되면은요. 자, 누가 먼저 온 거냐? 날짜 빠른 10월 1일 얘가 먼저 온 거예요. 나중에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경매를 배우고 있잖아요. 네. 나중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했을 때 경매가 됐을 때 채권자들이 자 지난 시간에 첫날 둘째 날 기억나시나요? 채권자들이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아간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배당을 받아갔을 때 배당 받아가는 게 바로 이 등기의 시간순으로 받아가요. 오, 그렇군요. 자 예를 들어서 빚이 이렇게 자 우리가 첫 번째 물건 오늘 봤던 물건들 중에 네. 근저당이 여러 개가 쭈루룩 있잖아요. 그 근저당이 여러 개가 쭈루룩 있었던 물건들이 다 시간순으로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이 낙찰이 돼요. 낙찰이 되면 낙찰된 그 낙찰 대금, 자 낙찰된 그 낙찰 대금을 가지고요 네. 순서대로 10월 1일자 먼저 주고 아. 남은 돈이 있으면 그 다음 자 주고 또 돈이 남으면 그 다음 채권자 주고 아. 이 등기의 시간 순서대로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등기부등본에서는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먼저 온 놈이 장땡이라고요. 아, 그래서 이런 무조건, 표현을 쓰신 예. 거군요. 네. 무조건 먼저 자 예를 들어서요 내가 누구 돈을 빌려준다. 예, 돈을 빌려줄 때 그 집에 저당을 잡는다. 하여간 무조건 저당을 최대한 빨리 잡아야 돼요. 며칠 기다려요. 이랬다가 혹시나 기다리는 사이에 네. 누군가가 중간에 탁 들어와 버리면 내가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는 이 순서를 보는 게 근저당 등기에서는 핵심입니다. 오, 그렇겠군요.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아까 그 등기에 다시 보면요. 등기가 이렇게 갑구 울고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네. 막 뒤죽박죽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갑구에 있는 것과 울구에 있는 걸 다시 우리가 섞어서 아, 시간 순서로 시간 다시 순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누가 과연 먼저 왔느냐. 네. 먼저 온 놈부터 차곡차곡 배당이 나가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아까 왜 선순위, 후순위란 말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등기상에서 권리들이 이렇게 쭉 시간 순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네. 그냥 말 그대로예요. 먼저 왔으니까 먼저 선순위. 늦게 왔으니까 늦었다 해서 후순위인 거예요. 아, 이렇게 그냥, 예. 보니까 되게 간단하게 간단하죠? 느껴지네요. 예. 얘가 선순위인 네. 거예요. 후순위가 되는 거고 밑으로. 아, 또 네. 이렇게 둘이서 비교해 보면은 둘 중에 먼저 온 놈이 선순위, 나중에 온 놈이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등기를 권리 분석할 때 과연 제일 먼저 온 놈이 누구냐? 여기서 이제 그냥 먼저 온 놈이 아니라 제일 먼저 온 애. 제일 먼저 온 애가 누군지부터 찾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등기부등본의 권리 분석의 시작이에요. 오, 그래서 네. 우리가 아까 봤던 등기부등본에 갑고 울고 있는 것도 시간순으로 나열을 한 다음에 네. 제일 먼저 온 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자, 그래서 이런 식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원래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규칙 1, 근저당 또는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이다. 네. 이 규칙에 의해 가지고요. 사실은 원래 저당권이었기 때문에 다 소멸인 거였어요. 네. 자, 근데 이제 규칙 2에 의해서 근저당보다 후순위는 역시 소멸이다. 그러니까 이 둘은 다 소멸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이 규칙이 1, 근저당 소멸, 2, 후순위도 소멸. 자, 그래서 이제 자 권리 분석하는 순서 이제 나옵니다. 등기를 네. 날짜별로 쭉 배치를 했어요. 오, 네. 배치해 놓은 상태에서 그 중에 제일 먼저 온 권리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저당권이 제일 먼저 왔단 말이에요. 네. 주택은행. 그래서 네. 이 저당권은 당연히 우리가 배운 대로 저당권이니까 소멸인 거예요. 얘는 그냥 소멸인 겁니다. 네. 일단 얘는 소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보다 밑에 있는 애들. 그럼 후순위. 그렇죠. 걔가 뭐가 됐든 상관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밑에 애들이 누구일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그냥 단순히 이 밑에 애들은 그냥 후순위일 뿐이에요. 그래서 소멸인 겁니다. 오, 그렇군요. 네. 이게 처음에는 근저당이니까 소멸로 봤던 건데 이제는 보니까 저 근저당이라서 소멸이 됐고 네. 근저당보다 밑에 있으니까 소멸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근저당처럼 무조건 소멸하는 권리, 이렇게 무조건 소멸하는 권리를요. 네.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불러요. 아, 그렇군요. 말소 네. 이제 이 말 뜻대로 말소하는 등기에서 지우는 거를 말소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 네. 이게 등기에서 지운다는 뜻이에요. 등기에서 지워지는 기준이 되는 권리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게 네. 근저당이에요. 오. 그러니까 근저당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소멸이 돼요. 그리고 밑에 애들도 그냥 소멸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사례를 하나 볼까요? 자, 방금 네. 좀 전에 이제 정지훈 아나운서께서 질문하신 가압류니 뭐니 이런 것들도 있다고 네. 하는데 걔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예를 볼까요? 삼계동에 있는 아파트네요. 사건 번호 6890. 예. 아마 이거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나중에 이 사건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보시면 자, 보세요. 아이고, 되게 복잡하죠? 복잡해. 네. 자, 지금 이 중에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등기 형태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 근저당 얘들은 을구에 있는 애들이에요. 네. 그다음에 소유권하고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압류. 얘들은 전부 다 갑구에 있는 애들이고요. 갑구, 을구가 막 뒤섞여 있는 건데, 예.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시간순으로 시간차순으로. 쭉 나열해본 네. 겁니다. 되게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막 복잡해 보이죠? 그냥 봐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네. 자, 근데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요. 맨 처음에 제일 먼저 오는 권리가 누구냐? 항상 제일 먼저 온 놈. 얘를 찾아보는 겁니다. 등기상에서 제일 먼저 온 애가 보니까 근저당이네요. 한국주택공사 740만 원짜리. 네. 근저당이 제일 먼저 왔죠? 네. 자, 근저당은 우리가 배운 대로 규칙 1 무조건 소멸이죠? 네. 그래서 근저당은 소멸인 겁니다. 얘는 지워져요. 소멸되고요. 그다음에 규칙 2 뭐였어요? 근저당보다 후순위. 밑에 있는 애들은 후순위는 소멸. 소멸. 네. 그러니까 이 후순위 애들이 뭔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 소멸되고 얘 밑으로는 전부 다 그냥 소멸이에요. 볼 필요 없습니다. 네. 이 밑에가 보니까 왜 가압류라는 것도 있고요. 무시무시한 가처분 이런 것도 있고요. 가처분. 압류, 세무서. 자, 우리 말만 들어도 무서운 세무서. 네. 세무서에 압류도 있고 막 이러죠. 네.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근저당 미치니까 싹 다 소멸되는 거예요. 네.
자, 소멸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슨 뜻이랬죠? 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소멸이라는 거는 전부 다 낙찰자 책임이 아니다. 네. 예, 우리 낙찰자들은 이 밑에 소멸되는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뭐 세금이 밀렸든 뭐 가처분이 걸려 있든 네. 가압류가 걸려 있든 우리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냥 한 큐에 싹 다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15타경의 6890 사건, 상계동에 있는 상계주공아파트입니다. 626동 3층 305. 네. 아파트가 괜찮아요. 이거 좀 괜찮은데 이 사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이 사건 네. 잠깐 볼까요? 네. 현재 이걸 이제 최저가라고 부르는데 요거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할 건데 네. 현재 이 사건이 최저가 2억 3,600입니다. 2억 9천에서 한번 떨어져 가지고 2억 3,600이고 네. 10월 5일 날 입찰을 하네요. 10월 5일이면 다음 주가요? 그죠? 추석 지나고죠. 요게 제가 대충 파악한 바로는요. 시세가 한 2억 6천에서 한 3억 사이 가거든요. 오. 그러니까 말하자면 2억 3,600에 내가 입찰을 할 수 있다. 네.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싸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낙찰이 안 되면 그냥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네. 시세가 이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도 입찰할 수 있다. 이런 물건이고요. 지금 현재 권리상 봤듯이 권리상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얘는 입찰을 해도 되는 물건입니다. 오. 네. 네. 자,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네. 바로 이 맨 먼저 온 이 근저당 얘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고요. 얘 네. 밑으로는 몽땅 다 말소가 되니까 신경 쓸 게 없다라는 얘기. 자, 이해되시죠? 네. 하나씩 이해되시는 거죠? 이렇게 네네. 한 발 한 발 따라오시면 돼요. 하나씩.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얘기를 한번 네. 정리를 해보면요. 말소 기준 권리란 뭐 이러하다. 네.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용어 정의예요. 네. 용어 이렇게 보니까 정의라 괜히 더 어려운 것 어렵죠. 같아요. 네. 그래서 볼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이렇다. 말소 기준 권리라는 이러하다. 그냥 이거 보시고 까먹으시고요. 네. 그냥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다만 아시면 되고요. 네. 그 말소 기준 권리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요. 기본적으로 근저당이었습니다. 근저당은 말소가 되고요. 네. 근저당 이하 다 말소. 지금까지 배운 얘기죠. 네. 자, 거기에 하나 더 있어요. 압류니 가압류니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이 압류, 가압류 하는 것도요. 근저당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압류, 가압류는요. 무조건 말소예요. 그리고 압류, 가압류보다 후순위로 들어온 애들도 역시 말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등기 내용을 쭉 봤는데 네. 만약에 등기 내용 맨 위에 뭐 가압류라는 게 있는 뭐 이런 사건이 있다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이 가압류는 역시 말소가 되고요. 가압류보다 밑에 있는 애들은 걔가 뭐가 됐든 간에 싹 다 말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불러요. 말소 기준 네. 권리는 근저당 또는 가압류. 근저당이나 가압류는요.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얘들은 싹 다 지워지고요. 얘들보다 밑에 있는 애들은 싹 다 같이 지워집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요. 네.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요. 경매 사건 대부분을 해석합니다. 오, 아, 우리 시청자분들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네. 이 말소 기준 권리가요. 이거 외에도 3번, 4번, 5번 해가지고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아직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이제 돼요. 차근차근 가르쳐 그렇죠. 주실 거죠. 차근차근 가르쳐 줄 네. 건데요. 차근차근 배운 다음에도요. 네. 몰라도 돼요. 네. 사실은. 왜요? 그게 왜 그런지는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공부를 해야 될 거고요. 지금은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 두 네. 개만 기억하면 권리 분석은 대부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부동산 경매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시간 통해서 공부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